너무나 상큼하고 맛있는 스무디 궁금하시죠? 이 스무디는 해독에 굉장히 좋은데요. 지방간이 있거나 어제 회식을 하셨거나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도 피곤하신가요? 그 이유는 간 때문입니다. 간이 대표적으로 하는 역할은 해독과 대사작용입니다. 간세포가 점점 지치게 되면 피곤해 라는 증상을 느끼게 되죠.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 피곤한 간을 위해서 싱싱한 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오늘 그 마법 같은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은 비트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트가 너무 크면 섬유질이 많고 식감이나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주먹 사이즈 정도에서 약간 큰 것이 좋고요.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또 특히 껍질이 매끈하고요. 상처가 많지 않은 것이 좋아요. 그리고 비트를 갈라서 볼 때 하얀 섬유질이 많은 것이 있는데 비트가 크면 하얀 섬유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고 붉은색이 강한 것, 바로 이 붉은색이 베탈레인인데요. 이 베탈레인은 효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한 컬러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 알비트를 고르는 게 좋은데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이에요. 땅속의 중금속이나 질산염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낮은 토양에서 자란 것이 좋아요. 바나나를 왜 잘 익은 것을 써야 할까?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고 탄닌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스, 복부 팽만감, 장이 예민한 사람은 또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숙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갈색 반점이 골고루 나 있는 상태가 바로 전분이 당으로 분해가 되고 올리고당이 풍부해진 상태입니다. 올리고당은 우리 대장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요.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요. 면역도 따라서 좋아지게 되죠. 또한 잘 익게 되면은 섬유질과 올리고당이 함께 쓰여서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나나 보관법. 바나나는요, 여름에 초파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되다 보니 잘 익었을 때 냉동실에 껍질을 벗기고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껍질 쪽에 농약 등 약물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한번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거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익도록 하고 냉장 보관은 안 돼요. 검게 변할 수가 있으니 꼭 실온에 저장을 하는 것이 좋아요. 양쪽 끝 1cm씩 잘라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레몬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레몬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왜냐? 껍질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껍질의 핵심은 리모넨입니다. 리모넨이 하는 역할은 독소 분해, 지방 축적 억제, 지방간 개선, 체지방 감소, 염증 억제, 이뇨작용 등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되죠. 좋은 레몬은 무겁고 단단하며 또 껍질은 얇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아요. 세척법은 껍질에 보시면 작은 모공들이 많이 보이죠. 물에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좀 섞어서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담가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껍질을 쓸 레몬을 골라서 치즈 그라인더에 레몬의 10% 정도만 쓰면 됩니다. 비트를 세척을 할 때 야채 씻는 소를 준비하셔서 이 끝부분을 위주로 잘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칼로 조금 굵은 잔털 부위들은 이제 제거를 좀 해주시고 껍질채 찜기에다가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좀 크다 하면은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껍질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놔주세요. 물은 반드시 정수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찜기에 이제 비트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중약불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익힙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세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베탈레인이라는 이 색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조금 오래 끓이시는 것이 더 낫고요.
지금 다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고구마 찌듯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찔렀을 때 푹 들어가면 잘 익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쪄진 비트 너무 예쁘죠? 빨갛게. 만약 이 껍질 흙맛이 싫으시다면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벗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손으로 밀면 껍질이 굉장히 잘 깔끔하게 벗겨져 있죠. 비트 1인분 분량은 내 주먹만한 크기가 가장 좋은데요. 네, 주먹만한 크기 정도를 비트를 오늘은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쪄서 남는 아이들을 보관을 하실 때 잘게 썰어서 보관통에다가 소분하셔서 냉동실에 쟁겨 놓으시면 그때그때 레몬과 바나나를 갈아서 또 드시기 굉장히 편한 레시피가 될 거예요. 잘 세척된 레몬을 이제 껍질을 써주는 것이 중요한데 1인 분량을 이제 계산을 하면 껍질은 대략적으로 10% 정도만 쓰는 게 좋고요. 만약 내가 대량으로 만들어 놓겠다 하면 껍질을 전반적으로 다 갈아서 저장할 때 이제 껍질을 이제 나눠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스처에 껍질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분량 나오죠? 지금 1인분 분량이고요. 이제 반으로 잘라서 집에 이제 스쿼지나 아니면 요새는 자동으로 착즙해주는 자동 레몬 착즙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편하죠. 네, 그래서 레몬즙이 나오면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자, 레몬즙을 이렇게 짜서 껍질채에 같이 넣고 집에서 이런 실리콘 얼음틀이 있다면 여기다가 넣고서 얼려주세요. 얼린 다음에 이런 통에다가 레몬을 넣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뭐 평상시에 레몬물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비트 스무디 할 때마다 하나씩 활용하시면 너무 편하죠. 비트 스무디를 더 맛있게 먹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오렌지나 귤이 있으면 착즙해서 이 즙을 같이 이용하면 당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헤스퍼리딘이라는 그 성분도 같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비트 스무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오렌지를 이제 짜서 오렌지 과즙을 이용해서 스무디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식재료 중에서 식이섬유가 있는 이 비트를 먼저 갈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식감을 곱게 하고 또 그만큼 맛도 풍미가 높아집니다. 자, 비트 넣고 오렌지랑 레몬 착즙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갈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이렇게 비트를 곱게 간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물량은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짜잔! 이렇게 색이 이쁜 비트 스무디가 완성되었어요. 이 한 잔의 이 스무디 매일매일 드신다면 지친 간이 싱싱하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한번 맛을 볼까요? 세상에 너무 맛있죠? 자,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레인보우 스무디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